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닌자 양팔저울 오오노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마을의 3대 치치카게인 오오노키는 훗날 4대 치치카게가 되는 쿠로츠치의 할아버지이자 닌자 연합군 제2부대장을 담당하는 키츠치의 부친으로 닌자 세계에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뭇잎 마을의 3대 호카게인 사루토비 히루젠이 1차 닌자 대전부터 4차 닌자 대전까지 모두 경험한 존재라곤 하지만 4차 닌자 대전만큼은 예토 전생체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오오노키는 히루젠과는 달리 살아있는 채로 1차 닌자 대전부터 4차 닌자 대전까지 모두 경험했습니다. 무려 모래마을의 장로였던 치오보다 4살이나 더 많고 나뭇잎 마을의 장로인 코하루와 호무라보다 6살이나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오노키는 현역으로서 4차 닌자 대전에 참전한 것이죠. 하지만 오오노키는 오랜 세월간의 닌자로서 키워온 힘과 숱한 전투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을 갖고 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시도 때도 없이 요통이 찾아온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오노키는 대체 불가능한 전력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사용하는 진둔에 있습니다. 진둔은 적의 방어력과는 상관없이 술법의 범위 내에만 있으면 전부 분자 단위로 분해시키는 것이 가능한 최강의 공격 기술로 2가지의 속성을 합쳐서 만드는 혈계 한계를 뛰어넘어 3가지의 속성을 합쳐야만이 사용 가능한 혈계 도태의 능력입니다. 진둔을 최초로 창안한 자는 2대 치치카게인 무이며 오오노키는 무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가 죽은 시점에서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진둔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오오노키 뿐이며 그의 혈육들은 재능이 부족해 진둔을 계승받지 못해 바이마을에선 오오노키를 대체할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오오노키를 하늘을 날아다니는 닌자라 말씀드렸었는데 오오노키가 평상시 공중에 떠다닌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오오노키는 토둔 경중함의 수과 가중함의 수를 이용해 자유로이 중력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 가능하며 이 때문에 오오노키가 양팔 저울이라는 이명으로 불리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타인의 중력도 바꿔 주로 적에겐 가중함의 술법으로 몸을 무겁게 만드는 데 사용하며 아군에겐 경중함의 술법으로 몸을 가볍게 만들어 속도를 높이거나 하늘을 날게 해줍니다. 즉 오오노키는 진둔의 공격 능력뿐만이 아니라 아군을 위한 서포터로서의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오오노키는 4차 닌자 대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다른 카게들과는 달리 3번의 전쟁을 겪은 오오노키에게 타국이란 언젠가 부숴야 하는 적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오오노키는 라이카게 A 못지않게 고집이 매우 강했고 마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카츠키를 용병으로 이용할 정도로 교활했습니다. 하지만 오카게 회담에서 가하라에게 당신들은 언제부터 자신을 버렸냐는 말을 들은 이후 4차 닌자 대전을 임하면서 오오노키는 점점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하라의 말 그대로 오오노키는 과거 자신을 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2대 치치카게인 무의 제자이기 전에 초대 치치카게인 이시카와의 손자이기도 한 오오노키는 할아버지를 통해 벽에 부딪힐 경우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변명을 하는 순간 증오를 얻게 된다는 가르침을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인 무와 함께 나뭇잎 마을의 동맹을 제안하러 간 오오노키는 우치야 마다라에게 문전박대당하고 그의 힘을 직접 목격하자 두려움을 느껴 할아버지가 강조한 자신의 의지를 유지한 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다라의 힘에 굴복한 오오노키는 할아버지의 우려대로 자신을 버리고 나뭇잎을 포함한 타국에 대한 증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즉 가하라가 오오노키를 향해 별거 아닌 듯이 뱉은 그 말은 오오노키에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힌 셈이지요. 하지만 4차 닌자 대전을 통해 타국과 손을 잡아 닌자 연합군을 결성하고 공통의 적에게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오오노키는 처음에 아카츠키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을 잡는다는 생각이 점점 변해 타국도 동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그동안 증오로 나왔던 닌자 세계 시스템도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어 진심으로 4차 닌자 대전을 통해 증오의 연쇄를 완전히 끊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른 카게들이 각각의 직책을 갖고 연합군을 이끄는 반면 오오노키는 특별히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채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예토 전생체 중에 스승인 무가 나타난 걸 알게 된 오오노키는 진둔을 막을 자는 같은 진둔술사인 자신밖에 없다고 판단해 무를 포함한 전대 카게들이 향하고 있는 제4부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가하라와 나루토와의 호흡으로 스승인 무의 절반의 힘을 가진 분열체를 봉인함으로써 진둔을 무력화시키고 2대 미즈카게인 겐게치를 봉인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치야 마다라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우치야 마다라는 홀로 수많은 닌자 연합군들을 도륙해갔고
가하라, 오누키, 나루토가 힘을 합쳐도 마다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거기에 윤회한을 개한한 마다라가 사용하는 천의 진성은 인간의 힘을 아득히 초월한 기술이었습니다. 오누키는 토둔, 초경중함의 술법을 이용해 운석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가하라가 모래로 받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운석이 하나 더 떨어지자 결국 버티지 못해 주변이 초토화되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누키의 의지는 과거와는 달리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마다라를 이기고 자신을 되찾겠다며 맞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에이, 치나데, 테루미 메이가 합류하게 되어 최초로 오카게가 힘을 합쳐 마다라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카게가 힘을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마다라를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시라마 세포로 이식한 채 예토전생이 된 마다라는 하시라마 못지않은 강력한 목둔을 사용하면서 본연의 능력까지 더해지니 아무리 오카게가 힘을 합쳐도 마다라에게 유효타를 먹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노키의 투지만은 다른 카게들과는 달리 끝까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노키는 마다라와 함께 자신들의 세대에서 만들어온 증오의 연쇄를 끊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카게들이 쓰러져 있을 때 오노키만은 끝까지 항전했고, 마다라의 25채의 목둔 분신들이 전부 수사노호를 사용해 오카게를 압박했을 때에도 다른 카게들이 전의를 상실하자 동료의 투지를 끌어올려주는 리더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나데의 도움을 받아 진둔 원개방리의 술의 광역 버전인 진둔 한개방리의 술을 펼쳐 25채의 목둔 분신들을 소멸시키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상대한 마다라의 힘은 극히 일부였을 뿐이었고, 그가 완전체 스사노를 사용하자 다시 오카게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치야 이타치의 활약으로 예토전생이 해제되었지만 예토전생의 계약 해제의 인을 알고 있는 마다라에겐 의미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맞설 상대가 아니라며 포기하는 미지카게와는 달리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봤음에도 오노키는 끝까지 마다라를 상대로 포기하지 않았지만 결국 마다라를 저지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마다라와의 싸움에서 간신히 목숨만은 붙어있던 오카게는 오로치마루의 도움을 받아 살아날 수 있었고, 다시 전장에 합류해 결국 4차 닌자 대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노키는 자신의 손녀인 쿠로츠치에게 치치카게직을 물려주고는 마을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은 채 손자인 코즈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낙으로 여생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여느 때와 같이 코즈치를 기다리던 오노키는 충격적인 비보를 듣게 됩니다. 대전 이후 흩어진 닌자들 중 누군가 돈을 목적으로 바이마을의 정부를 훔치는 것을 코즈치가 목격하게 되어 지원부대가 올 때까지 코즈치가 홀로 맞서 싸우다가 중상을 입은 뒤 사망한 것입니다. 코즈치의 죽음은 오노키에게 깊은 슬픔과 후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사실 오노키는 코즈치에게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며 닌자는 무슨 일이 있던 도망치지 말고 고난과 싸우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말해줬었습니다. 당연히 오노키는 자신이 코즈치를 죽였다는 자책감과 죄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던 오노키는 다시는 자신의 손자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의지가 없는 채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아쿠타라는 생체 병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노키의 손녀이자 현 치치카게인 쿠로츠치는 생체 병기의 제어 문제와 바이마을만이 군대를 만들면 5대국 동맹체제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생체 병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박사가 오노키에게 접근해 그의 계획에 동참하겠다며 하얀 제치의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을 느낀 오노키였지만 손자를 향한 어긋난 애정으로 인해 결국 제안을 받아들여 바이마을 내 오랜 세월간 쓰지 않은 지하 공장 시설에서 몰래 박사와 함께 인조인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르자 오노키의 세포로 만들어진 인조인간들의 리더 쿠를 만들게 되었고, 쿠의 손발이 되어줄 인조인간과 대량의 생체 병기들을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노키는 이로 인해 앞으로 젊은 목숨이 희생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쿠타들은 불완전한 존재로 수명이 매우 짧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성이 존재해 의지라는 것이 생기면서 생명까지 원하게 되었습니다. 즉, 오노키가 원하던 의지가 없는 생체 병기와는 거리가 완전히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노키가 깨달았을 땐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아쿠타들은 오노키의 명령조차 듣지 않았고, 그들의 대장격인 쿠는 현 치치카게를 납치하고 박사의 심장을 빼앗아 자신의 몸에 이식한 뒤 바이마을을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아버지라며 오노키에게 깍듯이 대하던 쿤은 오노키가 자신의 행동을 막자 서슴없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보루토 일행이 오노키를 지키면서 쿠를 상대해줬지만 쿠는 오노키의 세포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진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콤비네이션은 쿠의 심장을 박살내는 데 성공했고 심장을 잃게 된 쿠는 다시 수명이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진둔을 펼쳐 모두를 없애고자 했고 그것을 본 오노키는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직접 쿠를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진둔이라며 모든 힘을 짜내어 자신에 의해 창조된 쿠를 직접 소멸시켰습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수명에 과한 힘을 사용한 대가로 결국 오노키는 버티지 못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